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권 찬입니다. 자, 이제 공간좌표의 두 번째 시간. 이제 이론적인 내용 그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지난 시간은 뭐 아주 간단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뭐 사실은 평면상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Z2 빼기 Z1의 제곱을 들어간 것만 추가가 되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그죠? 네, 똑같습니다. 두 번째 배운 내용이 이제 오늘 배울 내분점이나 외분점에 관한 좌표 구하는 방법. 나아가서 구의 방정식 세 번째가 이렇게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모든 문제들이 다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풉니다만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이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론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면 공식은 쉽습니다. 공식을 외우는 건 뭐 초등학생도 외울 수가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이론이 갖고 있는 가치, 공식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이걸 어디다가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네, 173페이지 내용부터 하겠습니다. 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관련된 공식인데 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우리가 어떤 점이 x1, y1 이 아니라 z1까지 있습니다. x, y2가 아니라 z2까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은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 여기까지 얘기하면 뭡니까? 평면상에서 x1, y1하고 x2, y2의 내분점에 해당하는 게 똑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 이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내분점 넣고 외분점도 마이너스가 되는 건 똑같습니다. 사실은 공간상의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나 평면상의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나 이 z가 들어가 있는 파트만 들어가 있지 똑같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이게 왜 똑같은지를 지금부터 보여줄 거야. 그리고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평면상에서 내분점에 대한 논리가 그대로 공간상으로 확장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 뭐 4차원 세계, 5차원 세계, n차원 세계.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이러한 논리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수식으로 계산을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n차원 공간이 있어, n차원 공간. 근데 n차원 공간은 볼 수가 없잖아. 물리학적으로 상상이 되는 뭐 수준이 x, y, z, 뭐 아인슈타인 상대성이라면 시공간 해가지고 공간이 3차원의 공간이잖아. 그게 이제 시간축까지 들어가면은 뭐 4차원 공간이잖아. 뭐 그 정도. 뭐 시간축을 조금 더 확장해서 뭐 5차원 공간이잖아. 뭐 그 정도가 끝인데 이제 n차원 공간인 거야. 100차원 공간인 거야. 그러면 이건 우리의 어떤 미미한 인간의 그 미미한 지식 수준으로는 n차원 공간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수학적으로 이런 논리에 의해서 뭐 벡터라든지 이런 걸 논리해서 n차원 공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수학자들이 수백 년 전에 한 거예요, 이미.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고 어쨌든 논리적인 내용 이해하겠습니까? 한번 간단히 보여주겠습니다. 네, 보세요. 공간상에 두 점이 있어요. A이고 B이고 자, 이 점의 좌표가 아까 말했지만 x1, y1, z1 이게 x2, y2, z2입니다. 안 쓰겠습니다. 이걸 이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우리가 P라고 했을 때 이 P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XY 평면에다가 정사형을 하는 거야. XY 평면에다가 정사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사형이면 이렇게 생긴 이런 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냐면 이걸 A'이라고 놓을게요. 여기를 P'이라고 놓을게요. 여기 갖다가 B'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걸 정사형을 했기 때문에 x1, y1, z1이지만 정사형을 하면은 xy 평면상의 모든 점은 z성분이 0이니까 이 점은 x1, y1, 0이 되겠습니다. 이 점은 x2, y2, 0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m 대 n인데 이게 지금 바닥에 수직하니까 이 점선끼리는 서로 평행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현재 지금 이게 m 대 n이면은 이거 동일하게 m 대 n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현재 이거는 xy 평면이기 때문에 x1, y1이고 이게 x2, y2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상에서 내분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과 똑같습니다. P' 좌표가 뭐냐면은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 xy 평면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지금 이렇게 구했잖아요. 근데 이 점하고 이 점은 뭐가 똑같습니까? z 성분을 제외하고 xy 성분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이 동일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p의 좌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p 좌표는 얘랑 똑같아요.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 그리고 여기는 몰라요. 네.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이 행위를 똑같이 이번에는 여기다가 zx평면에다가 정사형을 해서 또 이게 또 구하는 거예요. 이게 또 m 대 n입니다. 이런 논리로 구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똑같이 여기가 m 더하기 n분의 mz2 더하기 nz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습니까? 잘 되나요? 잘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분점을 이렇고 하면 외분점도 뭐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지.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서 평면상에서 내분점 구하는 공식 공산상에 그대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필수 구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3번. 자, 그러면 세 점에 대해서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십시오. 이거 사실 논리적으로 2차원상에서 무게중심 구하는 과정과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A, B, C가 있어요. A, B, C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게중심 좌표 어떻게 합니까? B, C의 중점을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은 다음에 값이 2대 1로 이렇게 내분하는 점. 이게 무게중심 G가 되는 거죠. 무게중심 G는 보통 영어로 Center of Gravity의 약자를 따갖고 G라고 쓰거든요. 자, 그럼 이 점 좌표 어떻게 갑니까? 이 점은 1대 1로 내분한 점이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의 BC, 이 점하고 중점이 된 것은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2분의 z2 더하기 z3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G라는 점은 이 점과 이 점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G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은 2 더하기 1, 3분의 이게 크로스로 곱하는 거죠. 2에다가는 얘를 곱하고 1에다가는 A 좌표를 곱하고 이렇게. 그래서 2 곱하기 이 녀석 하면은 이거 사라지네. x2 더하기 x3 플러스 1 곱하기 여기 x1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3분의 z1 더하기 z2 더하기 z3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알겠어요?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필수도 9의 4번. 네, 점 O를 원점으로 하는 좌표 공간에서 정사면체의 면 OAB가 XY 평면 위에 있고 점 A가 좌표가 이것이다. B의 Y좌표랑 C의 Z좌표 양수일 때 BC 좌표를 구하십시오. 좌표 찍는 훈련을 하는 거야. 좌표 찍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해볼까요? 이게 X축, 요게 Y축, 요게 Z축이야. 이게 O고요. 그 다음에 A좌표가 2,0,0입니다. 이 점이 A입니다. 얘가 지금 2,0,0인 거야. 그 다음 이제 OAB가 XY 평면에 있으니까 이게 OA 뭐 B가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B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어딘가에 뭐 C가 이렇게 있겠죠. C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네. 그러면 이 B는 어떻게 구하느냐?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그대로 수선을 긋게 되면은 여기 중점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B의 좌표는 X좌표가 여기 0이고 여기 2니까 반만 가겠죠. X좌표가 1. Y좌표는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 길이가. 이게 Y축이 평행관계니까. 그렇죠? 2 곱하기 2분의 루트 3하면 루트 3이 여기 루트 3입니다. Y방향으로 루트 3. 그 다음에 X좌 평면이니까 Z값은 0이 돼서 B좌표가 나왔습니다. C의 좌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제 이 무게중심 여기에서 요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뭡니까? 이 점의 좌표는. 이 점의 좌표는 X좌표는 2라고 똑같은데 Y좌표가 여기서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0이고 Y성분이 루트 3이니까 여기는 3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1,3분의 루트 3,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C는 뭡니까?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위쪽으로 얼마만큼 올라가야 돼요? 이 정사면체의 높이. 정사면 높이 구하는 공식 3분의 루트 6 곱하기 한 변의 길이는 3분의 2 루트 6이므로 따라서 최종적으로 C의 좌표는 1,3분의 루트 3, 3분의 2 루트 6 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9에 4번까지 했고요. 두 번째 끝났어요. 첫 번째, 거리 구하는 공식. 두 번째, 내분점과 외분점. 사실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전부 다 우리가 평면상에 배웠던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나 내분점 공식의 확장판, 공간상의 확장판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충분하죠. 자, 이제 구의 방정식을 볼 거야. 공간좌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딱 하나만 골라봐라 하면 압도적으로 이 구가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구를 처음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공간 도형에도 구가 나왔었고 중학과정에도 구가 나왔고 구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는 아무리 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도 정말 부족하지 않아. 정말 구라고 하는 게 중요하면서도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또 쉽지도 않으면서도 심오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선생님 진짜 구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해도 끝이 없어요. 선생님이 그냥 많이 해줄게요. 네, 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구가 뭐냐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얘들아 구가 뭐니? 하면은 그냥 뭐 동그란 공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구가 뭔지는 알지? 그지? 뭐 원이 뭔지는 알 거고. 한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너네들이 구를 잘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구랑 가장 비슷한 도형 하나만 찾아봐봐. 물건. 일상생활에서 구와 가장 비슷한 물건을 하나만 찾아봐봐. 누가 더 잘 찾나 막 시합하는 거야. 그러면은 학생들이 말해보세요. 학생들이 보통 하는 이야기가 쌤, 쇠구슬. 구슬. 왜냐면 동그라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학생들은 축구공. 뭐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맞는 말이지만, 구는요, 정의가 그렇습니다. 정의가 동그란 게 정의가 아니에요. 공간상의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인 점들의 집합이고 보통 그릴 때 동그라미 그리고 원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입체감과 공간감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근감을 주는 행위까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구예요, 구. 구의 지름을 표현하면은 이게 구의 지름이야, 이렇게. 이게 구의 지름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뭐 구의 지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구의 지름이야. 상상이 알겠습니까, 지금? 네. 그런데 이 공간상에서의 구는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같은 점들 집합이잖아. 점이니까 사실은 껍데기만 구예요. 껍데기만 구. 다시 말하면 쇠구슬 아니야. 왜? 구슬은 대부분 안이 꽉 차 있잖아. 그건 구가 아니에요. 구는 그 겉에 껍데기만 구운 거예요. 껍데기만. 그래서 가장 일상에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보통 쌤은 여름철에 이렇게 바람 불어가지고 그 비치 발리볼 하잖아. 그러면 그 탱탱볼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게 이제 구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거. 물론 그것도 근사적으로 구지만 실제는 구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뭐 동그래야 되기 때문이가 아니라 실제로 구는요 이런 것들이 다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께가 얼마입니까? 이 두께가 빵이야, 빵.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이게 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랑 똑같은 도형이나 물건이 일상생활에 있냐 그러면 없어요. 왜? 일상생활에 두께가 0인 도형이 없잖아. 맞습니까? 두께가 0인 도형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는 형이상학적인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학에서 논리적으로만 있는 그런 도형입니다. 이런 생각하면 이제 갑자기 막 철학적이 되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속은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직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직선은 똑같아. 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가. 근데 이게 긋는 순간 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직선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들. 기하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쨌든 구가 뭔지는 알겠습니까? 공간상의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점들 집합이고 반드시 껍데기만 구해, 껍데기만 구. 뭐 구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첫 번째로 보통 어떤 직선이 구를 관통하면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점들의 길이를 구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은 이 구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구의 중심을 이용해서 풉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구의 반지름이고요. 이렇게 연결하면 구의 반지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수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중점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길이를 구할 수만 있으면 요 길이가 아니까 피타고라스 돌리게 되면 내가 이 길이 구할 수가 있고 이 관통하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 다음에 구가 있으면요 또 많이 나오는 상황이 어떤 평면으로 구를 잘라요. 이렇게 어떤 평면으로 구를 자릅니다. 어떤 평면으로 구를 자르면 여기서 요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평면으로 구를 자르면 뭐 이게 이런 거야. 뭐 요리를 한다고 치면 양파가 있어. 칼로 양파를 툭 잘랐어. 아, 수박이 있어, 수박. 쌤이 수박을 제일 좋아해. 모든 과일 중에 수박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수박이 있으면 그 수박에서 수박 칼로 꼬다리를 땅 자르면은 이 단면이 뭐가 됩니까? 원이 되잖아, 원. 네, 그런 겁니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평면을 구로 자르. 보통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구를 평면으로 자르면, 뭐 구를 XY 평면으로 자르면 그 반지름이 얼마가 됩니까? 그 원의 넓이가 얼마가 됩니까? 나오면은 어떻게 구하느냐? 구의 중심이 있어요. 연결하면 이게 이제 구의 반지름 똑같죠, 아까랑. 그 다음에 여기서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방법은 이 구의 중심으로부터 이 평면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이 중심으로부터 평면까지 거리를 구하면은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연결하게 되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내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논리들. 이런 논리들. 자, 잘 돼가고 있나요? 하나씩. 네. 네, 9. 이게 9야. 그럼 지금부터 이제 9를 지금 하는 거는 뭐 공간좌표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9로 설명한 거야. 그럼 이제 공간좌표스럽게 9를 정의를 할 겁니다. 어떻게 9를 정의를 하느냐? 9를 정의하는 방법은 공간상의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공간상의 9의 중심이 되는 한 점, A, B, C라고 하는 점을 잡고 이 거리가 딱 R이라고 하고 구상의 임의의 점을 X, Y, Z라고 하면은 이때 우리는 이 A, B, C와 R과 X, Y, G 사이의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디 거냐?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가 R로 일정하게만 하면은, 물론 이제 요거는 정점이고요. 얘가 이제 움직이는 점들인 거야, 이렇게. 그럼 이 X, Y, Z가 바로 이제 구상의 점이 되는 거죠.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다음과 같이 쓰겠습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X-A 전체의 제곱 더하기 Y-B 전체의 제곱 더하기 Z-C 전체의 제곱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우시면은 얘가 반지름 R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양변에 제곱해갖고 쓰게 되는 값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Z-C의 제곱 이퀄 R의 제곱이 바로 9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어라?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쓰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잖아. 거기에 이제 요것만 추가된 거야.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평면상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요게 붙어 있으면 공간상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고, 원의 방정식을 정의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9를 정했기 때문에 식이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9의 방정식도 물론 생소하긴 하지만 처음 보지만 익숙한 거야, 그게. 이게 끝입니다, 이 다음에. 물론 이제 끝은 아니야. 왜? 이제부터 아까 말했지만 이 9의 방정식이 있으면 어떤 평면으로 자르고 직선이 관통하고 했을 때 뭐 길이 구하고 뭐 뭘 구하고 미지수 구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이게 이제 9와 관련된 내용의 어떤 점점 더 중요한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 9는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9를 정하려면은 A 몰라, B 몰라, C 몰라, R 몰라니까 미지수가 4개입니다. 4개. 4개의 미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4개의 점이 결정이 되면은 9를 유일하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전개하면은 이게 됩니다. X제곱항, Y제곱항, Z제곱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2AX, 그 다음 뭐 A제곱, 마이너스 2BY, B의 제곱, 마이너스 2CZ, C의 제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쓰죠. AX, BY, CZ, 상수항 T, 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이제 9의 방정식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역시 미지수가 A 몰라, B 몰라, C 몰라, D 몰라 4개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 대입학은 어쨌든 점 4개만 있으면, 구상의 점 4개만 있으면 집어넣어서 우리는 9의 방정식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구상의 점을 4개 집어넣어서 연립방정식 4개를 푸는 일은 좀 너무해. 시험 문제 나온 거를 쌤이 뭐 다는 확인을 못했지만 전국에 학교가 1600개 있으니까 1600개 학교에 내신 문제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수능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일반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뭐 좀 너무 연산이 복잡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힌트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하시고, 정석 교재 조금 어려운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뭐 9의 방식 보겠습니다. 그래서 X-A제곱 더하기 Y-B제곱 더하기 Z-C제곱은 R제곱이 9의 방정식이고, 그 다음 반지름, 중심이 원점이면 이게 X제곱, Y제곱, Z제곱은 R제곱이 되고, 얘를 전개를 하면은 이런 꼴로 일반형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네, 좋습니다. 자, 4점을 지나는 9에 대하여 첫 번째 9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자, 요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아까 말했지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 이렇게 써놓고 미지수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0, 0, 0, 0, 0, 0, 0 쓰면은 이 값은 d가 0이 되네요. 맞나요? 그래서 문자 하나를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4가 되고 00이 되고 여기가 더하기 2a가 되고 는 0이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6을 대입하면 이 값이 뭐 36 마이너스 6b는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b는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c를 구하면 c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x제곱, y제곱, z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6y 마이너스 4z는 0이 되고요. 완전제곱 정리할게요. 이건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는 y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하니까 14가 이렇게 나와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나마 쉬운 이유는요. 이게 점들이 다 0이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쉬운 거고요. 보통 뭐 연산이 훨씬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구와 xy 평면의 교사는 원이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 원의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 길이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구가 있는데 이 구가 어떤 구냐면요. 이 구가 중심이 1, 마이너스 3, 2인 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xy 평면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 교선은 원이 되는 거죠.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 길이를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특징은 뭡니까? XY 평면이니까 그대로 여기다가 이게 수직이 되겠고요.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니까 Z축 성분만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이 점의 뭐가 뭡니까? 1,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서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그러면 이제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건데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현재 이 큰 구의 반지름이 루트 14예요. 네, 이게 루트 14입니다. 그리고 요 길이가 얼마예요? 이 길이가 2죠. 2. Z성분 2이고 Z성분 0이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얼마 됩니까? R은 루트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점 3, 2, 1에서 9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할 때 pt 길이를 구하십시오. 3, 2, 1. 뭐 이런 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3, 2, 1 이렇게 씁니다. 접선을 그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접점을 t라고 했을 때, p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접선이 등장하면은 중심하고 연결하게 되면은 수직이 되는 거죠.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구의 반지름 루트 1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요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은 피타고라스 돌리게 되면은 pt 길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루트에 3에서 1 뺀 거 제곱이니까 4, 2에서 빼니까 더하기 5, 25 더하기 1 하니까 루트 30이 됩니다. 루트 30이고 루트 14니까 이건 루트 16. 다시 말하면 4가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구와 관련된 훈련 하고 있고. 자,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 네, 다음 문제 9-6번 좌표 공간의 4점에 대해서 또 점이 4개가 나와 있네요. 이건 0도 없고, 그지? 다음 문제 보십시오. Q가 3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구를 움직일 때 AB를 지름으로 하는 구야? 괜찮네. 이게 지름이니까 얘 중점을 갖다가 뭐 M이라고 놓게 되면은 그 중점은 2분의 이거 더하니까 3, 2분의 이거 더하니까 4,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리면은 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A이고 얘가 B란 말이야. 얘가 M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3, 4, 5예요. B란 점의 좌표가 문제가 5, 6, 7이니까 이 반지름 구할 수 있겠죠. 얼마입니까?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2루트 3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Q가 A, B를 지름하는 구위를 움직일 때, 이 구상의 점이 Q예요. 그때 3번 PQ 길이의 최소값과 이때 점 Q 좌표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어떤 점 Q가 있어요. P가 있어요. P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7,2,3이고, 여기 어딘가에 Q가 있는데, P부터 Q까지의 최소값은 당연히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구하는 거죠. 여기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그어가지고, 요때 요 점이 문제에서 Q가 되면은 요 길이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갑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요. 루트에 3에서 7을 뺀 거 제곱이니까 100이 되고요. 어마어마하네요. 4에서 2 뺀 거 제곱이니까 4가 되고요. 또 4가 돼서 108이기 때문에 이 값은 108, 108, 108. 66에 36에다가 3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6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6루트 3인 거야. 그럼 이 길이가 뭡니까 방금? 2루트 3이었으니까 여기는 4루트 3인 거죠. 정답은 4루트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 Q의 좌표를 구하는 건데 Q가 뭡니까? M하고 P를 1대2로 내분한 점이니까 Q의 좌표는 내분점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3분의 1대2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7, 2 곱하기 3 하니까 마이너스 1, 3분의 1 곱하기 2, 2 곱하기 4 하면 8에다가 2 더하면 10, 이렇게 구하는 거야. 또 3분의 1 곱하기 3, 2 곱하기 5 하니까 10에다가 13. 네. 이렇게 구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점 R가 XY 평면상에 있고 중심이 C, 반지름이 2인 원위를 움직일 때 3번 PR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자, 이거는 이제 잠깐 지워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XY 평면 여기 있어요. 이게 XY 평면 있어요. XY 평면이. 근데 그게 XY 평면상에 있고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위를 움직인대. 중심이 점 C야. 중심이 점 C야. 그러니까 뭐 어떤 점 C가 있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C가 있는데 이게 C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이 하나가 있어요. 중심이 C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위를 움직일 때 이 점이 P가 있는데 P로부터 R까지 이 녹색이 R이에요. 지금 P부터 R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딱 봐도 어떤 느낌이면 그래, 요 길이가 제일 최소가 되겠네. 뭐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 P를 XY 평면에다가 정사형을 내립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 원상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쭉 연장을 하게 되면은 이 중심과 연결하게 되면은 이때 이 점이 이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길이 구하고 싶은 건데 그거는 이거 제곱에다가 요거 제곱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뭐 왜 이때가 최소가냐 물어보시면 항상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의 길이는 높이 제곱 더하기 요 길이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는데 높이가 항상 얼마 똑같습니까? 마이너스 1, 2, 3이 여기가 xy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는 z성분 0이니까 이게 3이란 말이야. 3. 그러니까 이 길이가 최소가 되면 항상 띵띵이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최소가 되는 방법이 이렇게 중심 연결해가지고 반지름 빼시면 되는 거죠. 뭐 어떻게 구하나요? 이 xy 평면상의 요 점 P'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7, 2, 0이 됩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C가 뭐예요? 문제에서 마이너스 4, 2, 0입니다. C가 마이너스 4, 2, 0이 됩니다. 그럼 이 둘 사이 거리가 얼마인 겁니까? 3이죠, 3. 네. 그래서 둘 사이 거리가 3이에요. 잠깐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쏘리.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빼먹었네. 이 둘 사이 거리 얼마입니까? 3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이 둘 사이 거리가 5가 됩니다, 5.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다. 얘가 5가 되는 거니까 얘가 2니까 얘가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직각이니까 여기 3이고 3이니까 이 길이가 정답 3루트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이런 방법으로 필수예제 9-6번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9-7번 나머지 총 3문제가 남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공간좌표에서 중요한 이론적인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사실 알고 나면 별것도 없죠. 별것도 없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평면상에서 있던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평면상에서의 내분점, 평면상에서 원의 방정식이 확장이 돼서 이제 공간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공간으로 가면서 여기에 이제 뭐가 붙냐면 뒤에 실력 문제 풀다 보면은 직선이 뚫고 지나가고 평면이 접하고
뭐 또 다른 구가 있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안에서 어떤 복잡한 연산들을 하는데 이게 눈으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눈으로 3차원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석기하적 관점의 핵심은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수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 훈련을 여러분이 하시면은 네,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간 좌표 마지막 이론편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